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수석 천상영입니다. 야, 날씨가 어마무시하게 덥습니다. 탐석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이제는 그늘에 앉아서 선풍기 쫙 켜놓고 좌대 깎을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000%는 어떤 연장을 사용하고 있는지 좀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볼까 해요. 얼마 전에 제가 간단하게 좌대를 깎을 수 있는 연장을 소개했는데 그걸로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좌대를 깎기 위해서 장비의 도움을 받으면 좀 좋죠. 그래서 1000%는 어떤 연장을 사용하고 있는지 총망라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목 이렇게 좌대목을 수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진 이렇게 좌대목을 수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통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좌대목을 제가 만들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된 거를 사겠지만 저는 통나무를 재단을 해서 이렇게 체인톱으로 재단을 해서 사용도 많이 해요. 여기는 엔진톱이 아니고 배터리 톱입니다. 자꾸 고장이 나서 이 배터리 톱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통나무를 켜가지고 좌대목을 제가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인톱 하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좌대목이 생겨났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돌을 얹혀놓고 순서대로 한번 가보자고요. 예, 돌을 얹혀놓고 이렇게 좌대를 파야 됩니다. 이 좌대를 파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파게 되냐고 하면 그 먹지와 망치와 조각도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파기 시작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파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이만큼 팔 동안 왕창 파야 되는데 이걸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파기가 아주 곤란스러워요. 나무도 단단한데. 그러면 이걸 한번 왕창 파내고 나중에 여기 면 맞추는 것만 먹지로 찍어가면서 이렇게 파면 되는데 왕창 파낼 때 저는 어떤 거를 사용하냐고 하면 이 홀비트 하고 파면 쑥쑥쑥쑥 나갑니다. 이 홀비트로 이렇게 한번 확 파놓고 그 다음에 먹지로 대고 찍어 가지고 면을 맞춰요. 요게 인터넷에 검색을 뭘로 하시면 되냐고 하면 홀비트나 싱크대 홈파기 뭐 요렇게 검색을 하시면 요게 한 10,000원 합니다. 10,000원. 요 해가지고 이렇게 드릴에 물려서 집에 그 충전식 드릴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그죠? 거기 물려서 판 다음에 이렇게 먹지 대고 자리를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요만한 돌만 뭐 판다고 가정했을 땐 저걸로도 충분한데 이렇게 큰 대작들을 팔 때는 제로 안 돼요. 이제 왕창 파내야 되는데 그때는 저는 뭐를 사용을 또 하냐고 하면 4인치 그라인더에 물려서 사용할 수 있는 이거는 저기 우리가 모양 낼 때 사포 끼워 쓰던 그 4인치 그라인더입니다. 4인치 그라인더에 이게 홈파기를 하는 도구인데 요걸 이제 걸어놓고 돌리기 시작해 갖고 파면 막 왕창 나가요. 자, 이게 만파에서 나온 홈파기라는 그런 우리 목조각 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 볼통도 파고 아주 목조각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막 파면 왕창 파내는 데는 더 이상이 없어요. 근데 요게 좀 가격대가 나갑니다. 한 1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해서 나중에 면 맞출 때만 조각도로 요렇게 치면서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각도는 뭐 전에 소개시켰지만 제가 조각도 몇 개 샀어요. 제가 조각도 이거 저번에 쓰던 거고 요 조각도를 몇 개 사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천비 겁니다. 전부 다. 천비 조각도가 왜서 좋은지는 제가 설명을 했죠, 그죠? 여기가 하이스강이고 여기가 막철인데 요걸 붙여 갖고 사용을 해서 날이 하이스강이에요. 그래서 아주 날도 잘 안 나가고 아주 나무가 잘 깎입니다. 그래서 천비 조각도 곡환도를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요렇게 또 사용을 하는데 자,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뭘 사용하면 되냐고 하면 이 조각도가 이 에어로 하는 조각도가 있어요. 에어를 끼워서 조각을 하는데 요렇게 끼워서 보르륵 하면서 이렇게 파냅니다. 뭐 삼각, 뭐 환도 뭐 다 있는데 에어를 끼워서 사용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요즘엔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서 그런가 하면 나무가 너무 잘 파지다 보니까 이 정밀함이 떨어져서 막 훅훅 파져가지고 면 맞추기가 조금 곤란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에어 조각기를 도움을 뭐 받을 수도 있는데 요즘엔 저가 이렇게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파지기는 아주 잘 파져요. 그래, 이 에어 조각도 날물도 이제 더 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에어 조각도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양을 내야죠, 그죠?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제 모양을 내야 되는데 모양을 낼 때는 뭐 말이 필요 없죠. 4인치 그라인더에다가 80번이나 100번 사포 딱 물려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윙윙윙. 자, 그러면 자리 잡은 데다가 이제 깎기 시작을 해요, 그죠? 싹 깎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속도 조절이 되는 그라인더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깎다 보니까 이렇게 홈진 부분, 아주 예민한 부분은 깎기가 아주 곤란해요, 그죠? 자, 이럴 때는 어떤 걸 도움을 받으면 되냐고 하면 자, 소형 그라인더입니다. 일자형 소형 그라인더. 여기에 이제 날물을 물리는 날물들이 많은데 요렇게 구석진데 깎을 때 좀 도움을 받으면 돼요. 사용을 안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사용을 안 하시면 손으로 하는 사포질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사용하면 좋은데 뭐 종류는 많습니다. 요런 형태를 해서 이렇게 깎을 수도 있고요. 엔드그라고 이렇게 일자형도 있어요. 일자형도 이렇게 해서 뭐 발 같은데 이렇게 깎으셔도 되고 나중에 사포질도 얘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사포가 자 요런 사포가 있어요. 요런 사포가 이렇게 끼우는 날물에다 끼워서 이렇게 사포질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일자형 소형 조각도 이게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이게 전 2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저가 산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요거 하나에 7만원인가 준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날물들이 가격이 좀 있어요. 요 날물들이 좀 가격대가 있어서 이렇게 다 갖추려면 얘값보다 얘값이 훨씬 더 듭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낼 때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뭐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작은 조각도는. 그런데 있으면 편해요. 자, 그 다음에 마감을 해야죠. 이제 자대 다 깎았잖아요. 그러면 마감을 해야 되는데 마감을 뭘로 하냐고 하면 이 마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나무가 구멍이 보이지 않는 이 구멍이 많아요. 물구멍, 숨구멍이 많아서 습기를 얘가 먹었다 뱉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냥 또 휘어요. 얘도 뒤뚱뒤뚱 하죠. 그냥 휘어요. 자대를 깎아놨는데 나중에 이게 뒤뚱뒤뚱해져요. 나무가 변형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나무는 항상 변형이 됩니다. 이 변형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을 하냐고 하면 요거는 나무 마감제 오일이고요. 요거는 왁스입니다. 자, 오일은 말랑말랑하고 얘는 바타 같아요. 뻗어. 이 오일을 먼저 이렇게 발라요. 이렇게 해서 헝겊으로 이렇게 바르면 이 공간 안에 이 오일이 쫙 먹어줘서 구멍을 다 메꾸고 변형을 막아요. 그런데 얘가 물르다 보니까 돌에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마르고 나면 왁스를 이제 바깥에 바르고 바싹 말린 다음에 헝겊으로 싹 닦아주면 요런 상태가 돼요. 그러면 돌을 얹었을 때 돌에 기름이 묻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감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요 다름나무나 느티나무는 요 마감을 그냥 이걸로 하면 되는데 하얀색 소나무 요런 거는 너무 환하잖아요. 그러면 색깔을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갈색 페인트 같은 거를 이렇게 붓으로 푹 칠해 갖고 이렇게 하면 나이테도 다 없어지고 아주 배기가 싫게 되죠. 요 보시면 나이테가 다 살아 있어요. 그죠? 이거 페인트 칠한 겁니다. 이게 원래 하얀 나무예요. 이렇게 하얀 나무. 요 티가 나죠. 그죠? 하얀 나무인데 제가 색깔을 칠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색깔을 넣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나이테가 다 살게. 자, 요게 비밀은 피스건이라는 제품을 사용을 했어요. 자, 요 피스건 요거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가 하면 에어를 끼고 물감통을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해요.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연결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다가 물감을 우리 어린애들 미술 시간에 그리는 물감을 색깔을 여기다가 이제 적당한 농도로
한 다음에 이렇게 뿌려요. 아주 멀리서 살짝 내가 원하는 농도가 되게끔 뿌린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싹 도포를 해주면 요렇게 됩니다. 그래 말린 다음에 여기다가 투명색 라카를 이렇게 살짝 한번 도포를 해주면 요렇게 돼요. 나이테는 다 살고 색깔은 들어가고 하얀색 나무가 요렇게 변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얹었을 때 이게 색깔을 넣었구나 하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을 때 저는 피스건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좀 큰 사이즈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큰 사이즈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상당히 비싼데 저는 큰 목조각도 많이 해서 이렇게 큰 거를 사용하지만 여러분들 자댓만 하시려면 작은 피스건이 있어요. 아주 소형으로 하는 피스건을 사용하시면 충분할 거예요. 자, 요렇게 피스건을 사용해서 요렇게 색깔을 넣는다는 거. 자, 요렇게 되고요. 또 보자. 소개할 게 뭐가 또 없나? 이렇게 소개가 다 됐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열심히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공포의 시간. 사포. 아무리 정리를 잘해도 사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지막에 열정의 사포 한 장 이렇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더운 날 여러분들 이렇게 자대를 많이 깎게 되실 텐데 이렇게 여유가 되시는 만큼만 장비 좀 도움을 받으셔서 자대를 제작하시면 좀 많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 자대 깎으실 때 저희 집에 간혹 이제 오시는 분들 보면 붕대 감고 오시는 분들 전부 다 이 조각도에 손 비으신 분들이에요. 좀 조심하십시오. 이게 너무 나무가 작은 요런 나무로 조각도를 대고 깎으면 이렇게 탁 넘어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다치니까 각별하게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안전하게 이렇게 탁 밀어서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는 이런 판 하나 만드셔서 그렇게 자대 깎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00%가 사용하는 자대용 공구들은 요 정도 됩니다. 자, 오늘은 요만큼 할게요. 자대 깎을 때 안전 자대 깎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는 수석이었습니다.